자, 이번 시간부터 포토샵 함께 배워볼 건데요. 포토샵을 블로그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포토샵이 없으신 분들은 포토샵을 구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일단 7일간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이곳에다가 어도비 다운로드라고 입력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무료 제품 다운로드라고 하는 코너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 포토샵 무료 체험판이라고 되어 있으실 텐데 무료는 딱 7일간만 무료예요. 딱 7일간만 무료고 7일이 지나면 자동 결제하게 되어 있답니다. 일단 무료 체험판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토그래퍼 플랜으로 받으시게 되면 월 11,000원을 결제하시게 될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포토샵 작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라면 무료 체험판 사용 후 월 24,000원을 결제하시게 될 거예요. 일단 저장 공간이 많고 작고 이런 차이인데 저희가 기본적인 포토샵만 사용하신다면 월 11,000원짜리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7일 사용해 보시고 나서 굳이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료 체험판 하고 누르셔서 무료 체험하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절차를 밟으시면 7일 동안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게 돼 있어요. 결제를 하지 않으실 거면 반드시 취소를 해 주셔야 된답니다. 자, 일단 포토샵은 각자 알아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포토샵 CC 버전으로 함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에 CS6이라든지 CS5 정도가 깔려 있어도 함께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콘이 조금 다르게 변경이 많이 됐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기능들에서는 크게 다를 건 없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포토샵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토샵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아이콘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열리게 될 겁니다. CC 버전부터는 화면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에 이런 식으로 최근에 사용했던 문서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CS6 버전은 이런 공간은 존재하지 않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열기 하고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문서를 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드렸던 샘플의 요리 JPG라고 하는 아이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리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렇게 열리게 된 거죠. 자, 현재는 포토샵 기본 화면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CS6 버전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실행하시자마자 이런 화면으로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물론 이 그림은 존재하진 않겠지만요. 자, 전체 포토샵 레이아웃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맨 위쪽에 메뉴줄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도구줄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답니다. 도구줄은 지금 한 줄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요 조그만한 삼각형 두 개 보이시죠?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두 줄로 바뀌었다가 다시 한 줄로 바뀌었다가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한번 살펴보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도구에 삼각형이 들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삼각형이 전혀 없는 도구는 돋보기밖에 없네요. 이렇게 옆에 삼각형이 달려있는 도구들은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꾹 클릭을 오래 하고 계시면 몸속에 다른 도구들이 더 있다는 뜻이 돼요. 제가 지금 도구를 클릭할 때마다 약간 눈썰미 있으신 분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속성 바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을 거예요. 저 지금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바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속성 바는 해당 도구를 조금 더 디테일한 옵션으로 뭔가 컨트롤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패널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패널은 접어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포토샵 작업하실 때 주게 되는 여러 가지 자산들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얘는 접어놔 볼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낮은 버전들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패널 종류 중에 레이어 패널이 사실 포토샵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채널, 패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탭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채널을 누르면, 패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해당 패널이 앞으로 등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제목 타이틀 부분이라고 부르는 요 창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밖으로 빠져나오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각종 패널들은 탭을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드래그해서 빼시면 이렇게 분해도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레이어가 색상하고 같이 입고 싶다 그러면 색상 패널에 이렇게 갖다 맞춰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패널들을 모아가지고 딱 하나만 꺼내놓고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실수로 이런 패널들을 닫을 수도 있겠죠. 그럼 사라져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패널들은 어디서 꺼낼 수 있냐? 창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이 부분에 모든 패널들을 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현재 열려있는 이 문서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실수로 뭔가 잘못해서 이런 모든 애들을 이렇게 닫아버렸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러면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를 기본으로 돌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창이라는 메뉴에 작업 영역이란 메뉴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 창에 작업 영역이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면 현재는 작업 영역을 필수 기본 값으로 세팅해 놓은 거거든요. 그걸 필수 재설정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초기 상태로 되돌려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포토샵은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3D에 관련된 어떤 그래픽 작업 하시는 분들은 얘를 놓고 쓰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얘를 놓고 쓰시는 게 좋고요. 요즘 이모티콘 작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동작 상태를 놓고 쓰시면 되고요. 그림 그리시고 채색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페인팅 상태를 놓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사진 보정을 위해서 쓰는 분들은 사진을 놓고 쓰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알맞은 인터페이스를 얘네들이 제공해 주는 거죠. 특별히 당신이 원하는 게 없다면 기본값을 쓰십시오 해서 이렇게 기본값이 지금은 세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저는 다시 작업 영역에 필수 재설정하고 눌러주게 되면 없어졌던 모든 인터페이스들이 이렇게 기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를 초기로 바꿔 놓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열려있는 이 문서는 이 위쪽에 보시면 이 탭이 정보를 보여주고 있죠. 요리라는 파일이고 현재 이 그림은 66.7%이기 때문에 100% 실물 크기의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얘는 실물 크기보다는 축소되어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늘렸다 줄였다 하고 싶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돋보기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제가 돋보기를 클릭해 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속성 도구가 이게 바뀌는 게 보이시죠? 지금은 확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축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축소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누르면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확대하거나 축소하기 싫다 그러시면 지금은 축소 상태잖아요. 돋보기가 마이너스로 돼 있어서 이때 키보드의 Alt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반대가 된답니다. 그래서 확대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그리고 제가 Alt키를 손에서 띄면 마이너스가 돼서 축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어쨌든 돋보기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화면 맞추기, 화면 채우기 이런 기능이 보이시죠? 화면 맞추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 화면에 완벽하게 픽스돼서 들어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화면 채우기 하고 눌러주시면 화면에 꽉 채우겠죠? 화면 맞추기 이런 상태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굳이 이 버튼을 누르기 싫다 그러면 키보드로 컨트롤 마이너스 플러스 누르셔서 이런 식으로 화면 확대 축소 해주시면 되고요. 컨트롤 1이라고 하는 버튼이 실물 크기 100% 상태로 보실 수 있는 아이고요. 컨트롤 0이라고 하는 애가 화면에 맞추기 상태가 되는 아이입니다. 혹은 컨트롤 1은 돋보기를 더블 클릭한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100% 상태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처리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특별하게 제가 돋보기를 선택해 놓고 플러스를 선택해 놓고 어느 일부분을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해당 위치께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기도 한답니다. 마우스 드래그 하셔서 화면을 확대했다 축소했다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화면을 이렇게 최대한 확대를 했는데 다른 영역을 보시고 싶잖아요. 그럼 그때 여기 있는 도구 중에 이렇게 손바닥처럼 생겨있는 핸드툴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얘를 누르시면 좋긴 한데 저는 다시 돋보기로 바꿔볼게요. 누르러 이렇게 가는 곳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거라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손바닥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이때 드래그 하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마우스 드래그 하시면서요.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큰 작업할 것 같지는 않지만 전문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정말 크게 확대해서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픽셀 입자가 정말 이렇게 픽셀 입자 하나하나 보시면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이렇게 손바닥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실 때 정말 엄청난 위치를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창에 가보시면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패널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약간 지도 같은 서비스죠. 그래서 제가 이동할 때 예를 들어 이 위치에 가겠습니다 하고 누르시면 해당 위치로 딱 움직이게 돼요. 이 위치로 가겠습니다. 그럼 해당 위치로 움직이게 되고요. 여기서도 확대 축소가 가능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축소해 놓으시면 축소 가능하시고요. 어느 위치로 갈지 이 위치에서 누르셔도 빠르게 이동은 가능하답니다. 자, 어쨌든 손바닥을 이용해서 움직이실 수도 있고 내비게이터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돋보기 더블 클릭해 주시면 100% 상태로 처리된다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을 움직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새 문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새로 만들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겠죠. 새로 나타난 화면에는 이렇게 사진으로 만들 건지 인쇄본으로 만들 건지 외부로 만들 건지 모바일로 만들 건지 미리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이즈들이 있답니다. 낮은 버전에는 이런 기능은 없고요. CC 버전부터 나타난 기능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 공간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이 부분의 파일 네임을 일단 연습용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장하실 때 연습용이라고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단위는 픽셀, 인치, 센티미터, 밀리미터 종류가 다양하죠. 주로 진짜 인쇄물을 작업하실 때에는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희처럼 블로그, 다시 얘기하면 모니터로 보는 그런 웹디자인 같은 경우를 하실 때에는 픽셀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픽셀을 써보게 될 거고요. 폭은 제가 간단하게 500, 500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처럼 모니터로 보는 디자인들은 대부분 해상도를 72로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인쇄를 하기 위해서 작업하시는 경우는 해상도 300 이상을 사용해요.
뭐 사진 편집은 150에서 한 200 정도 써도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수치가 크면 클수록 화질은 좋은 거니까 크게 해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모니터에서 보시는 애들은 해상도가 좋다고 해도 저희가 화질을 눈으로 느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72 정도 해주시면 용량 사이즈도 적어지고 뭐 화질은 저희 눈에는 좋게 보이고 하기 때문에 최적의 해상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 보시면 지금 칼라는 RGB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칼라는 인쇄용으로 만약에 작업하시겠다 그러면 CMYK 뭐 이런 걸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현재는 저희는 RGB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흰색으로 하고 그리고 제작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캔버스지가 하나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얘가 열리는 순간 먼저 있었던 그림이 사라진 거 보이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탭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탭이 화면 전체를 이렇게 채우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먼저 그림이 필요하시면 이곳에 그리고 새로운 도화지가 필요하시면 이곳에서 이렇게 탭을 누르셔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탭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창 방식을 쓰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 탭을 이렇게 내리시면 이런 식으로 창 방식으로 돼서 두 개를 같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창 방식으로 됐던 애를 이렇게 위에다 맞춰 주시게 되면 자, 위에 이렇게 올라가시면 약간 파란색으로 뭔가 위치가 맞았다는 느낌이 들죠. 자,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탭 방식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게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싶은데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리는 건 싫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창에 가보시면 정돈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장이니까 2장 세로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 두 개가 함께 볼 수 있는 사이즈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쪽 요리라는 곳을 클릭해주면 현재는 요리에 해당되는 메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레이어에 보시면 레이어에 이렇게 요리 그림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연습용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 종이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쪽을 클릭했고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시면 당연히 이쪽 창이 이렇게 움직여서 사이즈가 조절이 되겠죠. 제가 얘를 누르고 컨트롤 마이너스 플러스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 사이즈가 얘를 대상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창을 선택하고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창에 해당되는 부분의 레이어 모든 정보들이 바뀐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토샵은 정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때는 무슨 도구를 선택해 주시는 게 제일 좋냐면 이 위에 있는 이동 도구를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실수로 저 지금 돋보기가 선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이렇게 확대되는 작업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이동 도구를 선택해 놓고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작업할 때 큰 변수가 없거든요. 나머지는 기능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동이라고 하는 도구가 아무것도 안 할 때는 눌려져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현재 새 문서인 이 탭은 제가 X 눌러서 닫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문서는 닫히고 문서 하나만 이렇게 남아있게 되겠죠. 얘는 지금 보니 100%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물 크기죠.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스크롤이 들어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좀 조정해서 전체가 다 볼 수 있게 한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을 복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지에 가시면 복제라고 하는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현재 창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원본에다가 작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 원본은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하실 때에는 원본하고 똑같이 생긴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작업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누르시고
복제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이름으로 할 건지 물어보고 저는 괜찮으니 확인하고 눌러주게 되면 복제본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탭을 보시면 요리라고 하는 문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요리 복사라고 하는 탭이 하나 더 생겼죠. 뭐가 원본이고 뭐가 복사본인지 아시겠죠? 파일 네임 가지고도요. 그러면 원본은 X 눌러서 닫고 복사본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저는 이 복사본의 자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보기라고 하는 메뉴에 가보시면 눈금자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눈금자라고 하는 걸 꺼내시면 이렇게 자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실 수도 있겠죠. 다시 보기에 가셔서 표시라고 되어 있는 곳에 격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업하실 때 전체적인 위치 같은 걸 보고 싶으면 이 격자를 켜놓는 것도 좋거든요. 컨트롤 작은 따옴표 보이시죠? 저 어쨌든 보기에 격자 해서 일단 이렇게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컨트롤 플러스 한번 눌러보면 격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위치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컨트롤 작은 따옴표 눌러주시면 격자가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 하게 되죠. 자는 컨트롤 R이거든요. 눌렀다 뗐다 해주시면 자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는 지금 보면 단위가 38, 40, 42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런 단위라고 보실 텐데 우리 아까 픽셀로 작업하셨잖아요. 그래서 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픽셀이라고 하는 단위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픽셀 단위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밀리미터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밀리미터로 바뀌게 되고요. 센티미터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센티미터로 바뀌는 거죠.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는 픽셀이라고 한번 처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시면 화면이 또 이렇게 축소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가로랑 세로랑 사이즈가 얼마나 이미지냐 한번 보실 건데요. 요즘 핸드폰들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도 가로 길이 뭐 4000 넘는 건 보통 아니잖아요. 4000 픽셀이라고 하는 크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즘 쓰시는 모니터 해상도가 그냥 표준이 가로 길이가 1920 픽셀이거든요. 물론 이거보다 큰 해상도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픽셀이라는 단위가 뒤에 있는 px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찍으신 요즘 사진은 4000 이상이 돼요. 그럼 모니터에 거의 3배 이상은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큰 사진들을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 올리겠다 그러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조금 줄이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미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미지 크기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진은 센티미터로 되어 있는데 얘를 누르시고 픽셀하고 바꿔주시게 되면 제 거는 지금 딱 모니터 해상도랑 알맞는 크기인 1920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근데 제가 얘를 가로폭 50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가로를 500으로 바꾸겠어요. 이렇게 입력하면 높이는 저절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저절로 바뀌는 건 여기가 링크로 묶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가로 세로 비율을 같이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링크를 클릭하셔서 푸시면 된답니다. 현재는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좋으니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 사이즈가 바뀌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비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화면이 뭔가 처리를 잘 못해주고 있나 봐요. 저는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다시 이렇게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100%라고 하면 엄청 컸었잖아요. 지금은 이게 실물 크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사이즈로 처리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미지 크기가 완전히 작아진 거예요. 돋보기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미지가 작아진 기능이 된 거죠. 그래서 돋보기로 컸다 작았다 한 거는 화면에서 보일 때만 그렇게 보이는 건데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로 조정해 주시게 되면 실제 이미지가 그렇게 작아지는 거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캔버스 크기라고 하는 걸 이제 다시 한번 눌러볼 건데요. 얘는 이미지 크기하고 다르게
캔버스 자체 사이즈를 조금 더 확장해서 늘리거나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미지 크기는 그대로 있는데 도화지의 크기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폭을 6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얘도 431로 바꿔볼게요. 예.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림은 딱 중간 위치에 있게 할게요. 그러면 위로 아래로 왼쪽 오른쪽으로 50픽셀씩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 늘어나는 공간에 어떤 색을 채울 거냐를 여기서 결정하시는 건데 얘는 흰색으로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백이 생기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럼 이 그림은 이제 아까는 500이었지만 지금은 가로 길이가 600인 그림이 된 거예요. 자, 다시 이미지에 가셔서 제가 캔버스 크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그림은 이제 600의 그림이 된 거죠. 가로 길이가. 저는 여기에 660으로 해보고요. 얘도 491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색깔을 무슨 색으로 할 거냐면 검정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미지는 여전히 가운데다 둘게요.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주변에 이렇게 검은색 테두리가 더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럼 이 그림의 진짜 사이즈는 제가 이미지 크기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660의 사이즈가 된 거죠. 실측 이미지로 바뀐 거다라고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 도화지의 기본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메뉴가 이미지란 메뉴에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작업을 다시 되돌리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실수를 하시면 실행 취소를 하시게 되잖아요. 제가 보통의 실행 취소는 컨트롤 Z이죠. 제가 컨트롤 Z를 한번 이렇게 누르시면 검은색 테두리가 없어진 거 보이시죠? 컨트롤 Z를 다시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러면 그 전으로는 못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실행 취소 버튼이 컨트롤 Z이 아니라 컨트롤 Alt Z예요. 컨트롤 Alt 누르시고 Z를 한번 누르시면 검은색 테두리 사라졌죠. 다시 한번 누르시면 흰색 도화지 사라졌죠. 다시 한번 누르시면 사이즈가 다시 늘어났죠. 이런 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고요. 만약에 패널에서 버튼으로 한다 그러면 얘가 작업 내역이라고 하는 버튼이거든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업하셨던 순서가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캔버스 크기까지 다시 원래로 돌아가겠다, 하나를 취소하겠다, 하나를 취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신 거예요. 컨트롤 Alt Z를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씩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런 방식으로 하셨던 작업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가 마음에 드신다면 파일에 가셔서 저장해 주시게 되면 현재 요 이름 요리복사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겠죠. 현재 거는 저장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